교재 51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효과부터요. 통정 허위 표시는 어차피 짜고 서로 간에 합의 짜고요. 허위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그 효과는 무효로 봅니다. 이때는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하고 서로 합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효과는 아예 무효. 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다. 그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그 무효 주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그 앞에 사람이 무효일 때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사람이 이미 유효, 이미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선의의 제3자 이런 거 필요 없어. 선의건 악이건 무조건 취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요건. 다른 것들은 비진의 의사표시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정 허위 표시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진의와 표시는 서로 불일치하는 거고, 근데 얘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넘길 마음 없다 이 말이죠. 서로 간에 짜고요. 그래서 주로 재산 빼돌릴 때 또는 이 조세 포탈할 때 세금 안 내려고 이런 짓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뭐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느냐? 이 선의의 제3자. 여기서 시험을 집중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비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통정 허위 표시,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실 착오에 하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통정 허위 표시 이 테마에서 이 예를 다뤄요. 선의의 제3자. 그럼 선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몰랐다 이 말입니다. 서로 통정해서 허위 표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의. 그 다음 문제는 이 제3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오로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제3자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자, 지금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요, 병에게 양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양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갑과 병이 서로 짜고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서로 짜고 하는 걸 통정해서 하는 것을 가장양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이란 말 들어가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서로 가장양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효과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통정 허위 표시니까 당연히 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자, 문제는 이 을에게 얘 보호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무효인데 얘 보호해 주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양도 당시에 을이라는 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이 양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당사자는 아니지.
예, 얘는 당사자는 아니야. 제3자는 맞는데 문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냐 이 말이지. 자, 얘 기존에 있던 자예요 아니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기존에 있던 자입니다. 따라서 얘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 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첫 번째 1번이랑 비교를 하세요. 2번이랑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가장매매 즉 통정의의 표시였다 이 말이죠. 자,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역시 유효예요 무효예요? 가장매매 통정의의 표시니까 무효.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이 이걸 병에게 다시 매매 팔아요. 그 다음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병이라는 애는 선이에요. 즉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무효, 즉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는 여러분 가장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에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병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맞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얘들이 무효주장을 할 수,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이 병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해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 병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맞으니까 이 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얘는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즉 얘한테는 무효주장 못한다 이 말이죠. 결국 지금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요 얘를 물어봅니다. 사실 얘들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쉬운 것들 내요. 난이도 조절하거든요. 이렇게 쉬운 것들 내는데 이제 가끔씩 좀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얘를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제 얘를 등장을 시킵니다. 자,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과 가장 소비대차, 즉 서로 짜고 돈 빌려주는 계약 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가 재산이 있는 것처럼요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짓 하던 갑은요, 여러분 이런 가장 소비대차 이런 거 왜 할까요? 재산이 많으면 나중에 대출 받거나 할 때 그래서 일부러 영업 실적 막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출 받고 할 때요 이게 다 자기 자산이거든요. 채권도 자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짓 하다가 얘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도가 났다 이 말이지. 얘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법원에서는요 병이라는, 자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제인.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면요, 지금 여기 갑을, 지금 얘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A라는 채권자도 있고 B라는 채권자도 있고 뭐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제 못하니까 지금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은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A와 B 얘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파산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빚잔치 해주는 거예요. 이제 파산 관제인의 역할을 아시겠죠? 아까 누구를 위해서 일해 준다고요?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얘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그 채권의 우열관계 순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얘가 다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산 관계는 당연히 전문적인 법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변호사분들을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죠.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병이라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따라서 새로 등장한 자 맞죠? 예. 그 다음 지금 얘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몰라요. 선의의 제3자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맞아요. 자, 그런데 따라서 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받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제3자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선의 악의 여부를 누구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느냐? 어차피 자기는 여기서 돈 가져가는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A, B, 얘들이 선의 악의를 따지는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은 A, B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니까 쥐가 돈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요?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얘들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요, 파산 채권자 중에 중 1인이라도 선의라면 얘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죠? 네, 따라서 이때는 선의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병이라는 파산 관계인이 만약에 악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원이 악의가 돼야 됩니다. 왜? 한 명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보호받아야 되니까. 얘 재산에 대해서 이거 나눠주는 거 얘 보호받아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선의면. 그럼 어느 때만 파산 관계인을 악의로 봅니까?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일 때만 악의고,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파산 채권자 중에서 1인이라도 선의라면 보호받으셔야 되니까 이때는 파산 채권자는 선의로 본다를. 아시겠죠? 예. 나중에 또 자주 보실 겁니다. 예. 그래도 처음 볼 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별반 차이 없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이제 은닉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소유자 을과 실제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증여하게 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얘가 가령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증여자. 이걸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내셔야 돼? 수증자가 내는 겁니다. 여러분,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받으시는 분이 세금 내셔야 되는데 이 세금 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매매를 합니다. 즉 형식은 매매의 형식을 빌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가장 매매는, 이건 통정 허위 표시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가장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꾸 제기에 우효라고 들리게 하지 마시고 조금 발음 좀 더 정확하게. 무효. 여기 앞에서 들으면요, 무효, 유효 하면서 섞이면 그냥 우효라고 들려요. 얘는 당연히 무효야. 근데 이
증여, 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숨은 증여계약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발각되시면 증여세, 우리 증여세는 신고세거든요. 그럼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해서 이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증여세도 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최하위층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당연히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중산층 돈을 가져가서 세금 걷어가지고 줄 게 아니라 조금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더 걷어가서 해.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사시는 분들은 또 법인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분들은 우리 법인은 따로 소득세 하지도 않고 법인세 합니다. 법인세. 그리고 법인은 물론 이제 그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건 당연히 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업은 세금은 법인은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받으시는 분들 그 배당 받고 하시잖아요. 뭐 요번에도 보니까 한 해 배당금이 막 몇천억이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 해 배당금만 몇천억을 가져가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랑 뭐 저랑 건강보험료 내는 거 별반 차이 안 납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상한이 있거든요. 수업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른 이야기는 수업만 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수업하면 그래도 좀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 자신감 가지시면서 자꾸 밝게 계셔야 돼. 아니면 자꾸 사람이 또 늙어요. 인상도 많이 쓰고 하면 막 주름도 지고 늙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선배분이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한번 찾아오라고 해서 한번 갔거든요. 그 당시 이제 신림동에 어렸을 때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딱 가니까 그 선배분이 이 고시원에 계셨는데 조금 높은 쪽에 있었어요. 높은 쪽에 딱 있었는데 그 고시원 안에 보니까 한 명이 그냥 누우면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뭐 거기 책상 하나 있고 두 명도 못 자겠더라고. 딱 붙어도 두 명 자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세상에 거기 딱 가니까 그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거기서 1인용 그 텐트를 쳐놓고요. 고시원 안에서 거기서 가부좌 틀고 앉아 계시면서 명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것도 방문 열어놓고 더우니까 이제 방문은 열어놓으셨던데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분. 이미 궁박 상태가 돼버린 거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저기 고시반이 있었거든요. 그 고시반에 가면 저희 동문 선배들도 고시 그 공부하신다고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문 선배들 보면 이제 또 반갑게 인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해야 돼. 안 하면 또 한 번씩 집합해서 이제 그때 불려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랬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한 날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선배분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판기 커피를. 그래서 저도 이제 자판기 커피 들고 잠깐 가서 인사하고 이제 말씀 좀 이제 대화 좀 나눠보려고 한참 선배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같이 딱 섰거든요. 섰는데 저희 교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더라고. 상당히 그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 반갑게 또 교수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선배님한테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더라고. 제 선배님한테 우리 교수님이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 거의 그쯤 되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책 쓰고 뭐 헌법 책 쓰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미 학자 수준이야. 근데 시험에 합격이 왜 늦어지느냐? 그분들이 학원을 안 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안 가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아마 지금 동영상 보시거나 하시면서 지금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학원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돈이 아까워서 안 나오는 것보다 부끄러워서 안 나오거든요.
그 부끄럽다는 게 스스로한테도 부끄럽기도 해. 근데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하고 나오셔야 돼. 그래야 빨리 합격하는데. 그분들 합격 못해요. 실력이 그렇게 좋은데도.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책 페이지까지 다 외워. 근데 합격 못해. 이게 예전처럼 뭐 절에 가서 공부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공부하러 간다면 절에 뭐 조용한 데 가서 절에 가서 공부. 제 그 동기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공부를 제법 잘했어. 그래서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 준비한다고 거기 그냥 학원에 갔으면 벌써 제가 합격했을 것 같아. 근데 괜히 걔가 뭘 하냐면 절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 절에 들어갔어. 그 절에 들어가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 스님이 사주팔자에 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거기 가서 역학을 배운 거야. 역학을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버리더라고. 그리고 한 6개월 되니까 그 스님의 수제자가 돼버립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사주팔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사주라는 게 4가지 기둥이고 팔자가 8가지 글자거든요. 그럼 사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 태어난 일, 얘가 제일 중요해. 일, 그 다음 월, 연, 시. 그래서 각각 천간지지해서 글자가 2글자. 왜 천간 아시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거. 그래서 천간지지 각각 2글자씩입니다. 그래서 8글자. 8글자. 그래서 총 8가지거든요. 사주팔자라는 게. 동양에서는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나와. 그게 뭐냐면 MBTI입니다. 8가지거든요. 그 전에 서양에서는 ABO 혈액형 가지고 하다가, 예. 동양이 그렇게 앞서 나가요. 근데 역사는 순환합니다. 동양이 발전했다가 서양이 발전했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요. 예전에 삼산동 전부 다 논밭이었죠. 서울의 강남 1970년 그 당시 전부 다 논밭입니다. 그런 데가 개발이 되는 거야. 그럼 과거에 오래된 그 원래 도심들, 얘들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갔다가 얘들이 그냥 영원히 그대로 멈추느냐? 그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 개론에서 배우시죠. 사인 곡선을 그린다.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일 큰 우리 지금 경상도 이 지방에서 예전에 제일 큰 도시가요. 하나가 경주입니다. 경주. 또 하나가요. 상주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입니다. 전라도는요. 전주, 나주입니다. 예전에 제일 큰 도시였어요. 사람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제일 큰 그래서 전라도입니다. 강원도는요. 강릉, 원주입니다. 충청도는요. 충주, 청주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예요. 진짜로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쌓인 곡선 그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투자해놓고 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 의뢰인분들 보시면 내가 평생 여기서 하나 임대료만 받고 좀 뭐 살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뭐 국제시장 그 예전에 사람에 떠밀려 다녔던 그곳이 지금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1층 상가가요. 예전에 1층 상가 1990년 초반에만 해도 그 1층 상가 한 5평짜리가요. 임대료가 1,500만 원입니다. 90년대 초반에요. 그 당시 물가로 임대료가 한 달 임대료가 1년이 아니라 한 달 임대료가 1,500만 원입니다. 한 5평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줘도 안 가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세상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뀝니다. 잠깐 부동산의 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다가 통정월 표시. 지금 바쁜데 미쳤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54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부터요. 우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취소. 얼마든지 그 취소권은요. 취소라는 것은 할 수 있다거든. 법에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얘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취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취소권 안 하면 그냥 유효. 그 다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둡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유효면 얘 필요 없고 무효가 됐을 때 이거 등장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두죠. 요건인데요.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일단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전 단계인 동기 착오는 자 원칙적으로 동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불가. 얘는 동기일 뿐이니까. 가령 거기다가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토지를 매매했다 이 말이지.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일반 음식점 하려고. 그건 매매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일 뿐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전 단계니까 얘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지금 밖에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예외라는 게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경우에 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편입이 됐을 때, 즉 계약서에다가 내가 음식점 하겠다, 일반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그 계약서의 내용에 그게 들어왔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 내용이 됐으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이 유발을 했어요. 그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상대방이 유발을 했어. 무슨 이야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토지를 파는데 매수인은 그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그 지어가지고. 근데 내 땅이 일반 상업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뭐 보전관리지역 또는 뭐 생산관리지역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일반 음식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유발을 했다면 당연히 그건 동기의 착오.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법은 항상 공평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요. 예, 시험에 잘 출제를 하죠. 그 다음에 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요건은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나에게 별로 피해가, 표의자에게 별 피해가 되는 게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취소 불가.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중과실이라는 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건데 그 약간의 주의조차도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과실이 있다라면. 그래서 중과실은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착오는요, 나중에 곧 이어서 보실 사기강박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한다. 되셨나요? 그 다음
만약에요. 아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자,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얘가 지금 착오에 빠진 걸 알아. 그래서 이걸 상대방이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야. 이용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법은 공평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방이 유발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런 거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관련 문제. (6번) 문제. 6번 보세요. 6번 안 봤죠? 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즉 선이다 이 말이지.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자, 통정 허위 표시니까, 자, 계약의 효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따라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 다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제. 자, 병은 아까 선의의 제3자다, 그죠? 거기다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2번도 맞고.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네.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요. 그 다음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죠? 우리가 등기가 돼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입증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5번 틀렸어요. 선의의 제3자라면 보호받습니다.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선의 무과실이면 당연히 보호받겠지. 근데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습니다. 5번이 X 틀렸고. 7번 문제 보세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자, 아까 취소는 할 수 있다거든. 선택권이 있어요. 따라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그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얘는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지.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는 아니한다. 맞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 즉 의사는 뭐였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계약 체결한다는 의사였는데 표시는 지금 뭐로 했어요?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 표시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얘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지. 맞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 나쁜 놈이다, 그죠? 따라서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4번이 틀렸네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면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유발하더라도 마찬가지죠. 5번 보세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역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몇 페이지죠? 60? 네.
자, 예? 예, 60페이지. 사기 강박에는 의사표시. 효과부터요. 우리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법에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랑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다. 즉 선택권을 주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다 나왔네요. 비통, 착사 이 네 가지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더라. 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내 앞사람이 무효일 때 등장하는 거다 이 말. 내 앞사람이 유효라면 그러면 얘 필요 없어. 왜? 선이건 악이건 다 보호받는 거니까. 자, 요건 당연히 사기나 강박이 있어야 된다. 사기나 강박. 자, 근데 요 사기와 관련해서요. 약간의 다소 과장 광고. 우리 물건 파시는 분들 왜 홈쇼핑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저 웬만하면 잘 안 당하는데 예초기 한번 샀다가 TV 보니까 엄청 잘 깎이던데 나는 하니까 하나도 안 돼요. 과장 광고. 자, 과장 광고 누구나 한다 그죠? 따라서 이 과장 광고 얘는 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자,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 분양 계약자, 이제 수분양자라고 하죠. 근데 공동묘지가 있어. 바로 아파트 인근에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걸 분양자가 고지하지 않은 거야.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해당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실제 만약에 사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산 거야. 내가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 만약에 내가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더라도 매매 대금에서 그걸 당연히 감안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버렸어요. 만약에 취소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담보책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그 목적물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 목적물이 아파트에 물 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담보책임도 못 물어.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법은 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당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하겠다. 그죠? 예.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인근에 지금 설치될 계획인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이건 더하다. 그죠? 공동묘지보다 더해. 쓰레기 매립장 냄새도 나거든요. 공동묘지는 눈 감고 안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얘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된다.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요건 중에서요, 우리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랑 비교하셔야 돼요. 왜? 일단 효과 면에서도 비슷하지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아까 착오는요? 불일치예요. 이렇게 알았는데 표시는 엉뚱한가 한 거야. 근데 얘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지문에도 보셨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사기 기망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기는 신혼보증인 줄 알았어. 의사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연대보증이더라 이 말이야. 표시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얘는 착오일까요,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일까요? 착오에 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건 착오에 한 의사표시지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구별하시겠죠? 예. 그 다음,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을이 얘가 직접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고요. 얘가 상대방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러고 얘가 의사를 표시했다.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이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표의자, 얘가 상대방인데 앞에 지울까 하다가 병이라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병이라는 제3자가요 얘가 사기 강박을 한 거야. 사기 강박.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돼. 그러면 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지금 사기 강박에 의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사표시를 했거든. 함부로 막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다른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내가 함부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른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우리 안 걸 뭐라고 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그때만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110조 2항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했어.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방이 직접 했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아무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래야 상대방에게도 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때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집중. 만약에 이 제3자가요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했으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을의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라면 그때는 당연히 여기 악의 또는 과실 필요 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관련 문제 보시고. 아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바빠져 버렸어. 이 컨디션이 좀 올라오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네. 8번. 문제 8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우리 수분양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죠. 아니면 이거 우리 분양계약자분들 보호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거 알았다면 매매대금에 감안을 했든지 아니면 아예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라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옳은 질문. 그 다음 3번, 우리 1번과 3번을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약간 과장된 선전 광고를 했어요. 과장 광고죠. 과장 광고. 특히 우리 판례는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계약의 전 단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팔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 좀 오버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OX, X죠. 3번이 틀렸네.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구나. 자,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사기 강박을 했다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질문. 이건 민법 110조 2항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 대리인은 본일과 동일시합니다. 대리인 이퀄 본인이에요. 그럼 본인이 속인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네.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은 그 본인이 선이더라도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질문. 오늘 마지막 테마 이제 지웁니다. 아까 제 뒤에 가서 제가 후회했어요. 아, 앞에서 그냥 이왕 지우고 할걸. 다 못 적을 줄 알았거든요. 아, 교재 몇 페이지지? 아, 64페이지.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의사표시는 원칙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여기서 도달의 의미를 뭐로 보느냐? 반드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편지를 받았는데 우편을 받았는데 그 우편을 다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걸 도달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읽을 수 있는 상태, 즉 알 수 있는 상태에만 놓이게 되면 그때를 도달이라고 보느냐. 내가 안 읽더라도.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 읽고 이해를 다 해야지만 도달한 거로 본다라면 문자 내용 이해 잘 못하시는 분은 그럼 아예 그분한테는 도달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놓고 안 읽고 찢는 분한테는 아무리 의사표시 해봐야, 내가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아무리 해봐야 그자한테는 해제 못한다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거 완전히 아는 걸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지 한때가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때를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우리 예외적으로 발송한 때 효력을 인정하는 예외, 제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자고 그랬어요. 격지자 간의, 그것도 청약이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 얘는 격지자라는 게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공간적인 개념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무지 오래 걸린다는 거야. 즉 우편으로 보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이걸 또 바꿔서 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너무 한참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냥 발송만 하면 계약의 효력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격지자 간에 그것도 승낙입니다. 청약 아니에요. 승낙의 의사표시. 그 다음 자, 우리 의사표시는요, 도달한 후에는
철회가 뭐예요? 안 하겠다 이 말이지. 도달한 후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데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도달하기 전이라면 미리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하죠. 도달한 후에는 안 돼요. 이미 도달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철회 못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제가 아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거나 이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제한 능력자가 돼버렸어. 맛이 가버렸어. 네.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다음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지를 몰라요. 과실 없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고 게시를 하면요, 아예 도달된 것으로 효력을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공시송달. 과실 없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의 공고 그 기간이요, 공고 게시 기간이 2주고 외국에 계신 분은 2개월 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 2주 2개월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내용증명 우편이나 우리 등기 우편, 얘는 반송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반송되지 않는다라면 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일반 우편은 아니에요. 애들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아시죠? 그 받는 수신인한테 그걸 전달을 하거든요. 그 전달이 안 되면 반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송되지 않는 한은 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고 마치도록 하죠. 10번 갑과 을은 갑은 을과 뭐 글자도 뭐 헷갈려 보이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갑이 을에게 이제 해제 의사표시한다 이 말이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즉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X. 발송한 후에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송할 당시에만 멀쩡하시면 돼.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실제로 아는 것을 요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X.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2번도 X. 그 다음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 도달 후에는 철회 안 돼요.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하지. 그럼 도달 전에 철회한다는 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도달하기 전에 우편은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전화 걸어서 나 이거 오더라도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철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3번도 X.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죠? 4번이 옳은 질문.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5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이미 도달했어. 그러고 그 후에 을이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 즉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지.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예. 일단 이 맛이 갔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지금 급하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그때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전혀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으니까 X. 아시겠죠? 네. 자, 오늘 2번요. 2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부디 복습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들 복습은 지금 오늘 한 수업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기본 과정의 수업에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점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혹시 오늘 한 요 문제도 다음 시간에 좀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2번 안 풀었으니까 예.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